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위클리 브리핑. 오늘은 26년 1월 7일 새해 첫 번째 AI 위클리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ES 2026으로 잡아봤습니다. CES는 매년 연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쇼입니다. 원래는 가전쇼를 시작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CES는 첨단 기술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연초에 굉장히 큰 테크 행사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6은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전역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고요. 이런 내용들의 주요 내용들을 이번 위클리 브리핑에 담아봤습니다. 이 CES에 관련돼서 알고 계신 분들 중에는 CES 그것도 너무 좀 무의미하다. 뭐 한국 사람들만 가는 행사다. 도대체 거기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CES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아직도 이 산업의 방향성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연초 행사다. 그 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나와서 이 맥락적인 신호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만 들리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ES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요. 이 CES 행사는 매년 연초에 우리가 이제 신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신년 계획을 세울 때 특히 테크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CES가 생각보다는 일종의 마케팅 채널, 그 다음에 좀 너무 트렌디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측면도 단연간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 CES가 정부 주도로 이렇게 좀 참여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뭐 놀러 가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CES는 제 생각엔 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 있는 CES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CES에서 올해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CES는 클라우드나 모바일 또는 이커머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가 됐다면 현재 이 CES에서는 인텔리전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AI 그리고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이야기에서 다양한 디바이스 연결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AI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서비스 밸류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근본적인 삶의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인프라로서 소위 요즘에 말하는 앰비언트 AI로서의 강점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CES의 5가지 테마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CES의 5가지 테마는 AI,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것의 기반 인프라가 바로 AI가 됐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3월에 잭슨 황이 그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언급했던 피지컬 AI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로보틱스 포 에브리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에 들어온 지능형 파트너로서의 밸류업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CES에서 뭐 처음에는 가전제품 이렇게 행사였는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전제품보다는 이 몇 년 전부터 자율주행 차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이 자율주행에서도 큰 변화의 그런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ES 가전행사에서 빼놓지 않고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케어인데요. 이 헬스케어에도 AI가 접목돼서 조개인화된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미래를 여는 기술들로서 향후의 기술 방향성이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AI 에브리싱은 이제는 AI는 제품을 넘어서 인프라다. AI는 어떤 특정한 기능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게 발명돼서 전등도 나오고 뭐 전동기도 나오고 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싹 텄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AI는 이제 전기와 같다. AI는 모든 기기의 뒤에 숨어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이런 걸 지능형 기술로 만들고 있다. AI에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특정 기업들이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AI 기술을 개발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요. 작년을 기점으로 여기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로 들어가면서 오픈소스 LLM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일 기업의 기술 독점이 아닌 그 수평적 협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까지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다면 이 엔비디아하고 현대자동차가 제휴를 맺어서 로봇을 만든다거나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회사는 윈도우 OS라든지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지만 이제는 가전제품에서와 접목이 돼서 이 가전과 그 윈도우 시스템이 연동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AI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AI라고 할 때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에이전트 AI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 프롬프트를 넘어서 이 특정 기능, 도구를 이용해서 특정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이 B2C 제품보다는 올해는 버티컬 AI 제품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특정 산업인데요. 의료에 관련된 버티컬 AI, 모빌리티, 농업 등에 관련된 특화된 작고 전문적인 AI 모델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속도를 강화하는 그런 기능들이 올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AI 에브리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드웨어 인프라인데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GPU에서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HBM인데요. HBM 메모리 칩을 16단 48기가짜리를 공개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좀 앞서가는 걸 어필했고요. 마찬가지로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인 DDR6, 그다음에 AI 서버 특화 메모리 모듈 이런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도 차세대 메모리인 LPDDR6를 이용한 고성능 SSD가 나왔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잭슨왕 그 CEO가 기조연설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슈퍼컴퓨팅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에서 올해 언급하면서 주목받았던 게 26년 1분기에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용 이런 솔루션을 벤츠하고 같이 만들고 있어서 미국의 1분기 출시, 2분기에 유럽 출시, 4분기에 아시아 출시로 인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작년 그 4분기에 테슬라의 FSD가 출시되면서 이 레벨 4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잖아요. 국내에선 현대자동차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CEO를 경질하거나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 AMD에서도 리사수가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가장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그 3월 달에 엔비디아에서 DGX 스파크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AI 개발을 위한 개발자용 이 칩 그 보드였는데요. 이 AMD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개발 보드인 라이젠 AI를 이 기조연설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라인업의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고요. 엔비디아하고 AMD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미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의 수장이 이제 대만 사람들이고 대만 출신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두 명이 이제 친인척 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로보틱 포 에브리원이라고 해서 그 피지컬 AI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산업 현장의 고도화, 그 다음에 일상으로의 확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특히 산업 현장의 고도화에서는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자율건설 장비라든지 뭐 존디어의 뭐 자율주행 트랙터, 뭐 그다음에 두산 바켓의 그 자율 로봇 솔루션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과의 협업이라는 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부상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슈가 됐던 이 피겨 그 3점 피겨 3에 관련된 로봇들도 있었고 LG전자의 과사관리 로봇, 그다음에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모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라고 해서 SDV라고 불리죠. 이 개인화된 라이프 스타일의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산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술, 소비자 기술 협회에서 이 모빌리티 혁신의 3P를 발표했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플랫폼. 그래서 모듈식 하드웨어, 무선 OTA를 이용한 지속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과 그 다음에 개인화,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모빌리티 혁신이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와 기술 기업이 결합하고 클라우드가 결합되고 컨텐츠가 결합되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가 정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가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에브리데이인데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에는 사후 치료에서 이제는 사전 예방 및 지속 관리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 헬스케어 3단계로 해서 이제 분류하는 작업, 관리하는 작업, 역량 강화 작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분류하는 부분에서는 증상을 분석하거나 원격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집에서 신속하게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안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거는 원격 환자한테 모니터링 장치를 연결해서 혈당을 측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원 재방문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환자가 스스로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도 AI하고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투머로우라고 해서 그 이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퀀텀, 그 다음에 모드에 의한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은 이제 AI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쓴다. 이제 이런 전력을 어떻게 지속 가능성하게 할 거냐. 이런 해결책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바로 전력만 현대화, 그리고 이 소형 모듈의 원자로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AI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차세대 컴퓨팅의 핵심은 이제 바로 양자 컴퓨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양자 컴퓨터가 도입될 경우에 AI의 처리에 관련된 시간 비용이 압도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모두를 위한 기술, 이게 특정 엔지니어나 특정 기업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이 장애인, 노년층을 돕는 기술, 그리고 모든 제품의 설계의 핵심 원초 자재받는 접근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CES 26년 행사에서 네 가지 핵심 시사점을 뽑는다면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AI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다, 인프라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라고 하는 게 전 산업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하나의 단일 제품이 아닌 이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잘하는 기업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에서는 기술의 사양에서 감성으로, 즉, 궁극적인 차별이 기술 자랑이 아니라 이런 거를 가지고 나를 이해하는 개인 맞춤형, 맥락을 이해하는 인간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이런 기술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융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피지컬 AI와 소프트웨어 정의 플랫폼을 통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원자와 비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2026년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2026년 기술의 발전 속도는 작년보다 더 가속화되고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CES 2026년 행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기술의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전체 흐름과 사양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또 말씀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